네, 윤 선생 ETF 교실입니다. 오늘도 윤재홍 연구위원 이 시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먼저 주제부터 확인하고 이야기 바로 시작할까요? 네, 화면으로 주제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의 주간 이슈, PTP 이슈 업데이트로 오늘은 준비를 했습니다. 대상 종목 그리고 대체 상품 목록에 대한 이야기 해볼 텐데요. 오늘은 PTP 이슈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일단은 PTP 이슈라는 게 뭔지부터 좀 들어볼게요. 일단 조금 이제 생소하시는 분들이 좀 아직 계실 수도 있을 네.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이제 PTP라는 것은 파트너십 형태로 이제 일종의 조합처럼 이제 자금을 모아서 이제 투자한 합자 회사고요. 그 일부 이제 미국에도 그 ETP 중에서 이 PTP 형태로 상장된 ETF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 국세청 IRS 가장 이제 무서운 집단이라고도 하죠. 이 미국 국세청에서 이 PTP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내년부터 2023년 1월 1일 거래분부터 해서 이 매도 대금의 10%를 과세하겠다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키워드로 다시 한번 좀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크게 4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외 거주자예요. 한국에 투자하시는 분들 모두 다 대상이 될 거고요. 그리고 PTP 대상 종목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에 대해 어떻게 하냐? 매도 금액 기준 10%입니다. 과세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이 수익금의 10%가 아니라 이제 매도 금액의 10% 과세예요. 그래서 뭐 어떤 뭐 이런저런 뭐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지만 사실 오늘은 이제 어떤 것들이 해당되는지가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오늘은 이제 그거 위주로, 그리고 이제 어떻게 대응할 건가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이 뭔지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 해야 할 것 같아요. PTP 대상 종목에 대해서 매도 금액 기준 10% 과세한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PTP 대상 종목들이 어떤 것들인지 바로 보죠. 네, 우선 전체 한 200개 정도 종목이 되고요. ETF는 대략 한 40개 정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도 이제 세제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K1 세제 적용을 받는 ETP들이 대상이에요. 그리고 이 개별 종목은 LP, 그 리미티드 파트너십 형태, 그리고 이제 일부 우선주들이 위주로 좀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안내되고 있나요? 네, 주로 이 좀 그 주요 이제 주요사들 이제 공지라든가 이런 것들 좀 참고하게 되면 이 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제 올해 안에 좀 가급적이 매도하는 쪽 방향으로 좀 안내가 나가고 있습니다. 역시나 좀 화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역시나 이제 미래에셋증권에서도 이 신규 세금 발생 안내를 드리면서 과세 적용을 원하지 않는 고객분들은 뭐 결제라든가 이런 것들 고려를 해서 2022년 12월 27일까지 매도하십사 좀 안내를 좀 드리고 있고요. 좀 약간 이제 보수적 관점에서 뭐 예를 들어 뭐 제도 실제 시행에 좀 방점을 두고 좀 대응을 하는 쪽으로 좀 안내가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시행이 된다라는 전제로 보수적으로 대응할 것을 권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이고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 매도했거나 아니면 좀 새로운 투자를 원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분들께는 어떤 조언이 가능할까요? 그 ETF들도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대체 상품이라든가 혹은 뭐 동일 지수를 추종한 ETF들이 좀 굉장히 많이 상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저 역시도 이제 이런 대체 상품들이 좀 굉장히 좀 촘촘하게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자라는 부분들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대체 어떤 상품에 대해서 어떤 방법은 좀 다양할 것 같습니다. 뭐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동일 지수 혹은 뭐 유사 지수 추종한 ETF들도 있을 거고요. 혹은 이 관련 산업에 관련된 ETF들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리스트 곧 보여드리겠지만 구리 ETF가 있습니다. 뭐 티커로는 이제 CPER 티커를 가진 ETF가 있는데, 구리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이 구리 채굴 관련된 ETF들, 예를 들면은 뭐 COPX라든가 이런 티커를 가진 ETF들로 이제 대체하는 걸 뭐 예시 삼아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외에도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이 K1 대상이 아닌 ETF들, 혹은 한국이라든가 홍콩이라든가 일본에 상장되어 있는 그런 ETF들도 역시나 좀 활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에서는 제가 이제 원자재 전반, 에너지, 뭐 가솔린, 혹은 이제 뒤에 넘어가게 되면은 뭐 귀금속, 산업금속 이런 식으로 제가 유형별로 좀 분류를 해놨고요. 그 링크에 있는 자료를 보시면 제가 알파벳 순으로도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티커 알파벳 순으로 정리를 해놨으니까 혹시나 이제 본인이 보유하신 종목들이 좀 해당이 되는 건 아닌지 뭐 확인하시는 용도로 좀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계속해서 좀 화면 보시게 되면 우리가 좀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ETF들도 있어요. 뭐 CPR 같은 경우는 이제 구리, 혹은 뭐 DBA 같은 경우는 농산물 전반을 편입하고 있는 ETF고요. 맨 하단에 있는 이제 BDRY 같은 경우는 이제 BDI 운임지수를 추종한 ETF입니다. 이것도 좀 최근에 이제 뭐 지난달이라든가 이런 거에 순매수에 좀 보였던 종목이기도 해요.
좀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 원자재가 위주긴 합니다만 뭐 통화라든가 변동성들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뭐 UUP 티커 ETF 같은 경우는 이제 달러 인덱스 상대를 네. 추종한 ETF고요. 이 외에도 뭐 변동성 내에서도 UVXY라든가 혹은 UVIX 이런 ETF들은 이제 그 11월 달 순매수 상위에 여전히 올라와 있는 네. 종목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이제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좀 자료를 정리해봤습니다. 요거는 링크 따라 들어가시면 나오는 자료로 조금 크게 키워놓고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관련한 유의점까지 정리할까요? 네. 우선 이제 PTP 이슈 관련해서는 꼭 좀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PTP 대상 종목에 대해서 내년도 거래분부터 매도 대금의 10%가 과세될 예정이다라는 네. 거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요 증권사들도 이 세금을 피하실 분들은 올해 내에 좀 정리를 하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뭐 종목 리스트들은 꼭 체크를 네.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이 원자재라든가 변동성 관련 ETF들은 이 기타 ETF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이 차익분에 대해서 이 세금이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합산이 네.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미리 좀 아시고 이제 네. 투자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네. 이 외에 이제 좀 전체적으로 좀 유동성 관련된 부분들, 뭐 거래대금이라든가 시가총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꼭 좀 이제 체크하시고 네. 투자를 하시는 것도 유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유동성 그리고 세금 관련한 문제는 좀 염두에 두고 보자라는 네, 꼭 이야기. PTP 이슈 아니더라도 이제 꼭 맞아요. 다 네, 필요한 것 다 같습니다. 해당되는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주간 이슈 여기서 정리하고요. 바로 ETF 시장 동향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지난 한 주 시장 동향을 키워드로 좀 정리해 볼까요? 전체적으로. 우선 상승은 이제 중국 그리고 채권 정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락은 이제 에너지 관련, 이제 친환경 관련 정도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나 좀 화면 보면서 좀 말씀을 네. 드릴 텐데 뭐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제 중국 관련된 ETF들이 전반적으로 좀 강했어요. 네. 뭐 어떤 여러 가지 뭐 이슈들이 좀 굉장히 많았었죠. 그리고 뭐 미국 내로 좀 국한해서 보게 되면 뭐 SNS라든가 혹은 뭐 마리아나라든가 이런 것들 좀 상승을 보였습니다. 나머지들은 제가 이제 그리고 이제 뭐 하락 관련해 좀 말씀을 드려보면 천연가스라든가 좀 에너지 관련된 것들 하락을 좀 보였다라는 거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시장으로 한정해서 이야기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죠. 일단은 자금 동향부터 좀 볼까요? 네. 미국은 4주 만에 좀 이제 자금 유출로 좀 전환이 그래요? 됐어요. 한 네. 62억 달러 정도 자금 유출이 네. 발생을 했고요. 좀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그 채권 관련된 ETF들로 자금 유입이 좀 전반적으로 있었습니다. 뭐 미국채 장기물이라든가 혹은 뭐 지방정부채 이쪽으로 좀 자금 유입이 있었고요. 이외에 좀 자금 유출된 부분들은 이제 미국 대형주 관련된 ETF들 위주로 좀 자금 유출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상승과 하락을 키워드로 좀 나눠서 볼 텐데 일단은 올랐던 것들부터 정리해 볼까요? 미국 내에서도 중국 관련된 ETF들이 거의 다 상승률 상위에 네. 좀 이름을 올렸습니다. 화면 보면서 좀 바로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1위에 올라와 있는 게 이제 중국 인터넷 산업 테마 ETF 주간 단위로 24% 좀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률이 높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투자자별로 어떤 중국의 개별 섹터로 좀 접근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뭐 중국 경기 소비재 섹터 ETF 역시도 21% 가량 상승을 보였고요. 그 주식형 내로 좀 국한을 해서 보면 더 이제 중국 위주로 많이 보이시죠. 이제 중국 기술주라든가 혹은 뭐 친디아 중국, 인도 관련된 종목들 ETF 역시도 상승률 상위에 올랐습니다. 자, 뭐 상승은 다 중국이네요. 그렇죠? 하락은 뭐였는지 하락의 키워드도 바로 꼽아보죠. 네, 하락 키워드는 이제 천연가스라든가 일본, 에너지 정도 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화면 보면서 좀 바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천연가스 ETF인 UNG, 오늘 말씀드렸던 이제 PTP 이슈에 또 해당되는 종목인데 1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뭐 금리 상승 수혜라든가 혹은 이제 MSCI 일본 ETF 그리고 이제 장기 금리 상승 해지 ETF가 각각 하락률 상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국 시장으로 넘어오죠. 앞서 미국은 4주 만에 자금이 유출됐습니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한국은 어떤가요? 한국은 오히려 자금 유입이 좀 지속이 됐고요. 추세 자체도 굉장히 좀 강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1조 원 넘는 자금이 좀 유입이 돼서 전반적으로 좀 강하다라는 거, 그리고 좀 어디로 좀 돈이 들어왔나라고 살펴보면 이제 멀티에셋 관련해서 이 금리물 관련된 ETF들의 자금이 좀 강하게 유입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상승과 하락의 키워드도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른쪽부터 확인해 보죠. 네, 우선 역시나 이제 중국 관련된 ETF들 그래요. 그리고 이 중국 관련해서 이 수혜를 받는 뭐 화장품이라든가 여행 레저 관련된 ETF들이 좀 상승률 상위에 올랐고요. 화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중국 항생테크 지수 ETF가 주간 단위로 9% 넘게 올랐습니다. 이외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화장품 산업이 7% 넘게 올랐고요. 이외에는 이제 뭐 선물 관련된 ETF도 한 7% 정도 상승을 보였습니다. 반대쪽에서 하락했던 것들은 어떤 것들일까요? 네, 하락률 상위 키워드를 좀 꼽아보면 뭐 천연가스라든가 뭐 신재생 그리고 중공업 관련된 ETF들이 좀 하락률 상위 올랐고요. 네. 화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 천연가스 선물 한 배짜리 ETF가 10% 정도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미국 변동성이 한 5%가량 그리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 테마가 한 4% 넘는 하락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 뭐 이번 주 시장이 어땠는지, 지난 한 주 시장이 어땠는지 이렇게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걸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지난 한 주 시장 좀 굉장히 좀 특색 있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 좀 꼽아보면 역시나 이제 중국 상승이었을 것 오늘 같아요. 제일 많이 얘기한 게 아마 중국일 것 같아요. 그렇죠.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 중국 관련된 ETF들이 좀 전반적으로 좀 강세를 보였고요. 아무래도 이번 주에도 좀 상승 흐름 계속 이어나갈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공기가 조금 확산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 기다리죠. 오늘 윤선생 ETF 교실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윤재용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